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 벡터 30번 마지막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보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하 벡터가 이제 도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뭐 미적분이라든지 또 확률과 통계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런 뭐 이제 벡터 관련된 이제 문제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기호 자체도 조금 낯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도형을 가지고 이제 그 역학관계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문제에 비하면은 좀 낯설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실마리만 이제 찾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이제 문제를 접할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지만은 저는 이제 도형이 나올 때는 항상 좌표 평면에 그 위치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좌표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좌표값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이라고 나왔죠. 좌표 평면에 판별의 길이가 4다.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자, ABCD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거리가 4죠. 그렇죠? 거리가 4. 4랑 가리 4. 정사각형 4. 그렇죠? 이렇게 일단 표현해주고 자, 벡터 X, 벡터 XB, 벡터 XC는 두 개를 더한 거는 벡터 XB에다가 벡터 XC를 뺀 거하고 똑같다. 점 X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수많은 점들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x라는 값이 있는데 그 x가 나타내는 도형을 대문자 s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x가 근데 그 x가 일정한 도형을 그린대요. 어떻게 보면 자치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 도형을 이제 s라고 한다. 근데 수학에서는요 다 원이에요. 원. 자체 방정식 뭐 타원도 있고 뭐 쌍극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형은 원밖에 없습니다. 원밖에. 예, 그렇게 이제 감을 잡고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도형 S 위에 점 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S가 구해졌잖아요. 원이라는 S, 그렇죠? 다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P라는 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이런 또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 P가. 여기 또 Q도 나왔죠. 그렇죠? 만족시키는 점을 또 Q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따 우리가 요 PQ, PB, PD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B하고 D는 알잖아요. 그죠? BD는 나왔죠. 그죠? 거기 이제 PQ가 P는 당연히 S 위에 있는 점이고 Q는 밖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S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S 위에 있는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겹칠 수는 있지만 어쨌든 S 위에 있는 거는 P 점이고 Q는 일단은 S 밖에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조건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저 도형을 좌표값을 넣어가지고 도형을 이해하게 되면은 훨씬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Q를 구하면 그 Q도 어떤 이제 도형 그 원을 그리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에 또 A가 나왔네요. A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하면은 4루트 2가 나오거든요. 4루트 2. 그쵸? 밑변이 4고 높이가 4니까 4, 46, 4, 46, 32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밑변 AC는 4루트 2가 됩니다. 그쵸? 4루트 2. 그거하고 벡터 AQ. 자, 이 Q가 이제 여기 있게 되면은 요거의 이제 최대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A에서 여기 이제 다양한 Q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의 중점도 나올 거고, 그렇죠? 구하게 되면은 그럼 벡터 A에서 Q까지 그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요 지점 원의 중점. 자, 벡터 AC 하고 같은 방향에 있을 때 A하고 벡터 A에서 이 원의 중점까지 거리 구하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반지름을 빼주거나 하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는 조건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R. 벡터 A, R. 그쵸?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벡터 A, R. 에다가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반지름. 그쵸? 그리고 벡터 AR에서 반지름을 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가 되고 얘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어느 위치에 있느냐 벡터라는 게 이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 Q가 이런 조건을 이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점 P하고 벡터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벡터 X, B, 즉 사각형 ABCD 안에 벡터
그 x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x 값이 이런 이제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그 도형들의 점들을 그 다 찍어보면은 요 P의 점들을 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S가 나오거든요. S라는 도형.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원상에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이 또 요 Q하고 이런 관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Q도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자체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자체 방정식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의 중점이잖아요. 그죠? 원의 중점. 그러면 벡터 원의 중점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면 벡터 A, R 이제 AQ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벡터 A, R에서 그죠? R, Q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벡터 RQ를 이제 알려면 우리가 이 식들을 이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벡터 AR 하고 벡터 RQ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고 벡터 AC는 이미 4루트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벡터 AQ만 구하면 되는 거죠. 벡터 AQ. 그렇죠? 근데 벡터 AQ는 벡터 AR하고 벡터 RQ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 그 정도로만 좀 감을 잡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는 4루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Q를 구해야 되거든요. Q. 네, 키포인트 됩니다. 키포인트. 자, 근데 Q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를 또 P를 알아야 되잖아요. P. 그렇죠? 그럼 P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요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뭐 위에서부터 이제 풀기는 푸는데 접근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벡터 AC는 4루트이다. 그럼 벡터 AQ는 얼마냐? 벡터 AQ를 모르니까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P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P는 S, 도형 S 위에 있는 건데 그 도형 S는 또 이 X가 구해져야만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게 되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푸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부터 접근해가지고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푸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고 했는데 x하고 b, x하고 c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x가 있다. 여기에 뭐 x가 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정중앙으로 하나 잡을게요. 그렇죠? 가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x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는 스탠더드한 방법으로 일단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x를 잡고 그렇죠? 벡터 a x b는 이거죠. 벡터 x c는 이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벡터 x b하고 벡터 x c를 했더니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고 했죠. 그럼 일단 기본이 지금 A, D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B, C를 갖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가장 간단한 수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수. 가장 간단한 수는 뭐예요? 0이잖아요. 그렇죠? 0은 말 그대로 더하나 빼나 또 곱하나 나누나 가장 이제 뭐 없어지는 수기 때문에 여기를
x축으로 보는 거예요. x축. 그리고 여기를 y축으로 보는 거예요. y축. 여기 이제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좌표값이 높이가 좀 편해지죠. 그렇죠? 여기는 2, 0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 0이 되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2, 4. 여기는 2,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좌표값이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문제를 풀기가 조금 수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이거를 이제 좌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XB, XC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BC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수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XA, XD 뭐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저쪽이 X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이제 조금 더 간단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 이제 그 좌표 평면을 이제 일단 표현을 해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벡터 XB 자 이렇게 심을 주고 또 이렇게 심을 주니까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XO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 그렇죠? 여기까지만 끌려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 그렇죠? 두 배가 됩니다. X에서 5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예전에 이제 그 피라미드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양쪽에서 돌들을 끌고 갈 때 돌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양쪽으로 끌면 이쪽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을 운반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B인데 얘는 또 빼기예요, 빼기. 그러면 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좀 이해를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바꾸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벡터 XB 플러스하고 벡터 C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벡터 XB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CX로 갔어요. CX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12로 가는 거죠. 12. 그렇죠? 벡터 12.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같은 거 좀 잘 체크하세요. 자, 벡터 XB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벡터 CX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더하기니까. 그렇죠? 결국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뭐예요? 힘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C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4라고 알 수 있잖아요. 4. 그죠? 절대값이 씌우면 이제 그 실질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절대값 벡터 EXO 요게 4라는 거니까 벡터 XO는 2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요 X하고 5가 2가 되나 2가 되는데 이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린다는 원을. 그래서 여기서도 2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원을 그린다. 결국 원이다. 원이 나와야지 이제 어느 방향에서든 x가 이쪽에 있든 또 이쪽에 있든 또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다 2라는 것을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인 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풀면 되겠죠. 자, 그 위에 점 P가 있대요. 이번에는 이제 X를 통해서 도형 S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S 위에 점 P가 이제 X가 이제 P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 P가 있는데 그 점 P가 벡터 4PQ는 벡터 PB 플러스 벡터 EPD 이렇게 만족을 시킨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P는 이제 위치가 저 도형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얘는 4잖아요. 얘는 2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다고 봤을 때 4가 곱해진 거는 2가 곱해진 거, 또 1이 곱해진 것보다는 길이가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길이가 짧으니까 곱하기 4를 해야만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Q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P를 만약에 이쪽에다가 정했다. 그럼 Q가 뭐 이쯤에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벡터 PB하고 벡터 PD하고 즉 P하고 BY 관계하고 P하고 DY 관계가 PD에다가 2를 곱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더 짧다는 거죠. PD가. 그렇죠? 그럼 P가 결국에는 뒤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뒤쪽에. 그럼 P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정했어요. 아니 이쪽에다가 정했어요. 이러면 PB가 더 크죠? PD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도 적어도 이쪽에 있는 값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 PQ는 이 PB나 PD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자, PB가 이쪽이 한 요만큼 되고 PD가 이만큼 되니까 PQ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때 그렇죠? 거리 감각. 그래서 이 정도만 딱 봐도 그 거리 감각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Q는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상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PQ를 한번 볼까요? 벡터 P. 이 P를 이제 이쪽에다 상정해다 한번 가정할게요. 그러면 벡터 PQ는 어떻게 돼요? 자, P에서 Q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식을 바꿔주냐면은 항상 이 5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5를 활용해서. 5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오. 자, 결국에는 PQ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P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Q로 가면 되죠. 그렇죠? P에서 Q로 가는 거니까 시점이 항상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에서 먼저 5로 갔다가 5에서 다시 Q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림상에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자, PB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벡터 PB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잖아요. 그러면 P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B로 가면 되죠. P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B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PD도 마찬가지. PD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P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D로 가면 되죠.
P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D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줄 때 O가 항상 앞에 오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O가. 왜냐하면 O가 0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풀었을 때는 PO, OQ, PO, OD 이렇게 이제 풀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O로 다시 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PO가 OP가 되면은 구호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OQ 빼기 벡터 OP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벡터 OB 빼기 벡터 OP. OP로 바꿔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벡터 OD 빼기 벡터 OP.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식을 정리해 줄 때 기준을 가지고 5가 앞에 오는 걸로 5가 앞에 오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뭘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결론은 Q죠, Q. 그쵸? Q. 그럼 이 Q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OQ로 정리해 주는 거죠. OQ를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 좌변에 이제 OQ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4 곱하기 마이너스 5P니까 1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죠? 플러스. 근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얘가 4고. 그러면은 OP만 되겠죠. 그죠? OP만 남고. 그 다음에 OB. 그죠? OB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벡터 OB. 이거는 벡터 EO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P가 미지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OB는 벡터 OB하고 벡터 OD는 우리가 좌표값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벡터 OQ. 자, 일단 4 벡터 OQ. 자, 벡터 OP. 그다음에 벡터 OB는 좌표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00이잖아요. 00. 그렇죠? 00에서 벡터 OB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면 좌표값이 어떻게 변해요? 마이너스 2, 0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값은 그대로니까 0. 그렇죠? 그 다음에 벡터 OD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2,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곱하기니까 2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돼요? 4, 0이 되죠. 4, 0. 그렇죠? 4, 0. 예를 들어 이제 좌표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에 있는 4로 곱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나눠주게 되죠. 그렇죠? 그럼 벡터 OQ는 4분의 1 벡터 OP. 그리고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하고 4 하면은 2죠. 2. 그렇죠? 2를 4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벡터 OD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렇죠? 벡터 OD 00에서 2, 4로 가는 거죠. 2, 4. 이거 잘못 계산해. 자, 이건 이제 마이너스 2. 이건 이제 2, 4로 가는 거죠. 2, 4. 그렇죠? 00에서 2, 4. 자, 그런데 2, 4로 가는데 거기다 또 2를 곱했으니까 4, 8이 되는 거예요. 4, 8. 그렇죠? 4, 8.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계산하면 2죠. 그렇죠?
인데 4분의 1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8에서 8이 나오죠. 8을 또 4로 나눴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부분만 보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벡터 OQ라는 것은 즉 Q의 그 자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벡터 OP는 우리가 2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2인데 4분의 1을 했으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OQ에서 보면은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 값은 이제 고정이잖아요. 고정,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2분의 1하고 2가 그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요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2니까 절반이 1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절반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2. 여기가 자치의 방정식 Q의 원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름이 2분의 1인 요 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Q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 원 주변에 Q가 다 있는 거예요. Q가. 이래서 저 Q가 그리는 이제 그 자치의 방정식이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5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Q잖아요, Q. 그래서 OQ를 좌변에 놓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더니 벡터 OB는 마이너스 2, 0이고, 그렇죠? 벡터 OD는 2, 3. 0, 0에서 2, 4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2, 4.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했다는 거예요. 2, 4인데 거기에다 이제 2를 곱하니까 4,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4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면 2가 되고, 그걸 또 이제 4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니까 2분의 1이 되고 8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벡터 OQ라는 건 결국 뭐냐?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이 벡터 OP라는 것은 이제 2잖아요. 2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 되죠. 반지름이 2이고, 그렇죠? 반지름이 2이고, 그리고 2분의 1하고 2를 원의 이제 그 중점으로 갖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OQ는 이제 벡터 OQ가 의미하는 것은 벡터 OP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즉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그리고 그 원이 그리는 원의 중점이 2분의 1에서 2분의 1하고 2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원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설명을 했지만 벡터 AC는 이미 이제 4루트라고 이제 구했고, 자, 벡터 AQ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Q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 벡터 AC하고 같은 방향인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이제 반대 방향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리 그 어떤 이제 외부의 점하고 원하고의 거리 구할 때 일단은 원의 중점하고의 거리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최대값을 하면은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 또 반대쪽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되잖아요. 거리 구할 때 그렇죠? 원의 방정식에서 그 원리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AQ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벡터 AR 하고 벡터 RQ. 벡터 RQ는 쉽게 말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렇죠? 반지름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인 거예요. 반지름 2분의 1.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벡터 AC하고 벡터 AQ 자, 벡터 AC하고 자, 요거는 벡터 AR하고 벡터 RQ로 분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벡터 AC하고 벡터 AR하고 곱하기가 되고 또 벡터 AC하고 벡터 RQ하고 이렇게 곱하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벡터 AC는 이제 4루트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벡터 AR은 얼마예요? 벡터 AR은 자, 요 좌표값이 요 아래 좌표값이 2분의 1하고 2잖아요. 그렇죠? 2분의 1하고 2. 그리고 벡터 AC 요거는 좌표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2에서 2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럼 4만큼 간 거죠. 4만큼.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가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가 된다는 곱하기가.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하나 생각해야죠. A에서 R까지 간 거니까, 그쵸? A에서 R까지 간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여기 좌표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까지 갔으니까 2분의 5만큼 가는 거죠. 그렇죠? 2분의 5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간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4에서 2까지 간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그 값을 따져줄 때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이동했느냐 그거를 이제 좌표값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분의 5 하면은 10이 되죠. 10. 그렇죠? 10.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이 되죠. 18이 된단 말이에요. 18. 자, 여기 값은 이제 우리가 18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죠? 18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AC하고 RQ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RQ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A에서 C까지 아까 우리가 구할 때 4루트 2라고 했잖아요. 4루트 2. 그죠? 여기는 이제 좌표값이 나왔기 때문에 좌표끼리 이제 계산을 해갖고 18이 나오는 거고요. 18. 그 다음에 이 벡터 AC는 4루트 2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2분의 1을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곱하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개념으로 해갖고 플러스로 이제 연결했는데 여기서 이제 곱하기잖아요.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벡터 AC까지는 거리상으로 보면은 4루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좌표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계산한 건데 여기서는 RQ는 좌표값이 안 나오죠. 좌표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계산법이 다른 이유는 여기도 좌표값이 나오고 여기서 좌표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동한 루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Q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단지 2분의 1, 거리가 2분의 1이다,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그 사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좌표값이 나오게 되면은 좌표값이 나오는 그 방식대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 좌표값이 안 나왔을 때는 이 자체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사울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그리고 RQ는 기본적으로 다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최대값이 돼요. 최대값. 자, 근데 이제 벡터에서는 그 아까도 이제 우리가 방향이 바뀌면 즉 XC에서 CX로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벡터 A에서 C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런 방향으로. 요 RQ도 마찬가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Q가 이쪽에 있다. 그럼 반대 방향이잖아요. R 입장에서 보면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소가 돼요. 최소가.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벡터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면은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m은 18 더하기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최소값은 18 빼기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곱하라고 했으니까 m 곱하기 m이니까 18 더하기 2루트 2 18 빼기 2루트 2.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18을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88에 64, 6, 8, 144가 되죠? 1, 8, 4, 2, 324가 되죠. 324. 자, 2루트 2를 제곱하면 4 곱하기니까 8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316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벡터 AC 그리고 벡터 AQ 좌표 평면상에 이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벡터 AQ 여기서 이제 막히잖아요, 그렇죠? 벡터 AC는 일단 우리가 좌표를 하게 되면 이제 값을 알 수 있는데 벡터 AQ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AQ는 뭐냐? 이걸 또 봤더니 P도 몰라. 그럼 P도 모르니까 이 P는 또 S 위에 있는 점인데 그 S 위에 있는 점은 요 X라는 게 어떤 자치의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도형 S를 만드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 여기서 막혀, 여기서 막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원점 O 요게 항상 출발점이 돼야 된다. 벡터는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문제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딱 잡고 보면은 이제 벡터 XO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생각하고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순서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벡터 XB X에서 B로 가고 벡터 CX C에서 X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얘가 시작점이 되고 얘가 종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B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지름이 2가 되겠구나. 이런 관계로 이제 그 원을 하나 이제 그려놓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P라는 점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수가 붙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적어도 P가 이쪽에 있겠다. B보다는 뒤쪽에 더 가깝겠다. 이런 이제 방향 감각을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PQ를 이 그림상으로 이제 P를 여기다 상정했으면 Q를 일단은 가상으로 정확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Q를 이쪽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죠. 여기서 P에서 Q로 가는 거.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종점이잖아요. 그러면 P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Q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O를 기점으로 다시 표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Q잖아요. P가 아니고. 그래서 OQ를 중점으로 다시 정리해주고 그리고 벡터 OB하고 벡터 OD는 이게 이제 좌표값이 아니고 O에서 B로 갈 때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얼마만큼 갔느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 경로를 2사라고 표현한 건데 곱하기 2가 돼가고 4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좌표값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원 OQ는 벡터 OQ는 원의 중심이 2분의 1에서 2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벡터 OP는 반지름을 표현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아까 2였잖아요, 그렇죠? 2에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원에서 이 조그마한 원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했다고. 요거를 이제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얘는 반지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2분의 1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OQ잖아요. 원의 중심이 O였잖아요. O에서 Q로 가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얘가 쉽게 말하면 기존의 원의 중점이잖아요. 원의 중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2분의 1하고 2.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벡터 AC하고 AQ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벡터 AQ는 벡터 AR하고 RQ 더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A에서 Q로 갔어. A에서 Q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A에서 R을 거쳐서 R에서 Q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시점이고 얘가 중점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거의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분배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좌표값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A에서 C까지 얼마만큼 되라는 거예요? A에서 C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바뀐 거니까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Y값은 4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고 그렇죠? 벡터 AR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까지 하니까 2분의 5만큼 이동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에서 2까지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죠. 이건 이동한 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8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좌표값이 구해지죠. 아까처럼 구해지는데 얘는 좌표값이 안 구해진단 말이에요. 안 구해지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렇죠? 그 다음에 RQ는 이 자체로도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벡터에서는 이제 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A에서 C까지 가는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R에서 Q로 가면은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쪽에 있는 값은 R 기준으로 보면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곱하기 관계니까 그런 관계만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하 벡터 30번까지 이제 완료를 지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그것도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어쨌든 이제 한국지로 넘어갔습니다. 기하 벡터가 사실 조금 기호도 낯설고 어떤 도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 이제 뭐 확률과 통계에 비하면 많이 선택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도형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그것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수능 전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